안녕하세요. 샹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중학교 3학년 2차 함수 전 과정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해드리는 것보다는 시각적으로 좀 와닿을 수 있게끔 마인드맵 그려가면서 설명해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고 수업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만의 표현으로 마인드맵 한번 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2차 함수의 정의부터 이제 가면 되는데, 자, 2차 함수. 자, 이 아이 안에는 과연 어떤 개념들이 나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제일 처음 여러분들이 2차 함수 처음 접할 때, 자, 우선 정의에 입각한 모든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검토해 보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2차 함수, 다음 주 2차 함수가 아닌 것은 이러면서 2차 함수를 골라내는 문제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거에 포커스를 둬서 문제를 풀면 되느냐. 자, 그 아이는 우선 2차 함수니까 당연히 함수라는 개념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함수 걸맞는지, 그 다음에 함수는 합수인데 2차야 따라서 2차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추려내시면 되는데, 자, 우선 함수이니까 당연히 y는 블라블라블라 x, 이런 x라는 아이가 있어야 되고, 자, 물론 이제 2차니까 2차 항이 들어가겠지만 x와 y로 연결되어 있는지, y가 간혹 없는 경우는 그거는 2차 함수가 아니라 방정식이 되는 거니까, 자, 이런 아이들의 꼴을 잘 잡아 가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차인지를 묻는 문제, 당연히 이제 2차임을 만족을 시켜야지만 답으로 만족시킨다 라는 개념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요구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자,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자, 무엇을 하면 되느냐,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자, 이런 꼴로 식을 정리하는 거예요. 자, 식을 먼저 정리를 하세요. 자, 그러면 자, 사실 이렇게 보면 선생님 당연히 2차 함수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케이스 아이가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꼴의 아이가 나옵니다. 자, 어떤 꼴? y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4. 얘가 이차함수냐? 사실 처음에 딱 만났을 때는 당연히 이차함수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얘를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가 돼요. 어떻게 되죠? 그렇죠. x제곱의 개수가 0이 돼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됐나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이차함수로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 꼴로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a를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만난 아이는 뭐냐면 이제 궁극적으로 처음으로 이제 2차 함수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자, 우선 기본적인 것부터 이제 문제에서 다뤄지겠죠. 어떤 교재든 간에. 자, y는 ax 제곱이에요. 자, 그 아이들의 형태를 한번 알아봅시다 라고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럴 경우, 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면 되느냐. 예를 들어서 만약에 y는 x제곱, y는 2x제곱, y는 마이너스 x제곱, y는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4개의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대응표를 그려주시면 xy, 함수니까 대응표가 사실 접근하기가 제일 용이하죠. 그래서 자,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 2. 자, 이렇게 써주시면, 자, 0일 때 뭐죠? 0. 1일 때, 2일 때, 그렇죠. 자,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괄호 안에 있으니까 플러스로 바뀌면서 1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가 아니라 4가 나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그래프는 자, 0,0이 중심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1일 땐 1이고, 2일 땐 4가 되는 요런 아이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도 1이고, 마이너스 2일 때도 4가 된단 말이죠. 자, 이 아이들이, 물론 이 사이에도 수많은 점들이 있어요. 그죠? 따라서 우리는 요거를 스무스하게 연결합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자 우리는 포물선 이 형태를 포물선이라고 해요. 자 포물선은 뭐냐? 자 어떤 축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가 대칭인 곡선이 되겠습니다. 좌우가 대칭이란 얘기죠. 데칼코마니처럼. 자 그런 식으로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아이도 한번 대응표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띵띵띵 자 해주시면 0, 1 인가요? 아니죠? 2죠. 자, 2. 그 다음에 얘는 2를 대입해주면 뭐예요? 8. 마이너스 넣어줘도 어쨌든 플러스로 나오는 거니까 2구. 그 다음에 8이잖아요. 자,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자, 1일 때는 2예요. 2. 당연히 꼭지점은 여길 테고 그 다음에 2일 때는 저 위에 존재해요. 그죠? 그 다음에 1일 때 마이너스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일 때는요. 똑같이 2예요. 그리고 마찬가지 마이너스 2일 때 쭉 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쭉 연결하시면 아까 이 아이보다는 어때요? 뾰족하죠. 폭이 좁아진다는 형태를 알게 됐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해드릴게요, 선생님. 자, 요거. x, y,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해드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0일 때 0이에요. 그런데 1일 때 마이너스 1이죠. 2일 때 마이너스 2죠. 자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이죠. 2일 때 뭔 거죠? 4죠, 4.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걸 그래프로 그려드리면 0,0이고, 자, 1일 때는 마이너스 1, 2일 때는 마이너스 4.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4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점들을 스무스하게 연결하시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보다시피 자 폭은 똑같지만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위로 볼록한 형태로 바뀐다라는 거. 자 보세요. 폭의 크기는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x의 개수가 숫자만 봤을 때 1 동일하잖아요. 그죠? 자 동일할 때는 폭의 크기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가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 얘가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 그 다음에 자 2x 자 이렇게 개수가 2일 때와 1일 때를 비교해 보시면 폭이 좁아졌다라는 걸 알게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드리면요. 자 우선 a라는 i를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절대값 a 아까 부호랑 관계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절대값 a가 클수록 폭은 좁아진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원점이 꼭지점이었다. 자 요런 아이였죠. 요렇게. 그래서 얘는요 대칭함수예요. 대칭함수인데 대칭축이 뭐죠? 그렇죠. y축이었죠. 얘를 함수로 표현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뭐죠? x는 0이 되죠. x가 0. 자, 이 i를 대칭 축으로 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가 이제 끝이 나면요. 자, 여러분들 뭘 만나시게 되냐면 y는 ax의 제곱 플러스 q. 자, 이런 식의 i를 만나게 됩니다. 자, 얘는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보여서 선생님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그래프를 아까 그려봤잖아요. 자 그랬을 때 자 어떤 아이를 지나갔던 아이였냐면 자 0,0이 꼭지점이었고 1이었을 땐 마이너스 1이었고 그죠? 자 그리고 2였을 때는 마이너스 4가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4. 자 이런 식으로 폭이 결정이 나고 좌우가 대칭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시겠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옆에 어떤 상수가 붙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플러스 2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자 우선은 꼭지점이 어떻게 변하는지 먼저 볼게요. 자 대응표를 잠깐 또 그려드릴게요. x, y 자 0,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면 0일 때는 0을 넣어주면 y값이 뭐가 되죠? 그렇죠. 2가 되죠. 자 1일 때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1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일 때는 2는 4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가 된단 말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도 1이고 2를 넣었을 때도 마이너스 2가 나온답니다. 자, 이 아이들을 연결을 해드려요. 자, 그러면 0일 때 2였을 테니까 0,2에다가 자, 꼭지점을 배치시키고 그 다음에 1일 때는 1이고 그죠? 자, 그 다음에 2일 때는 마이너스 2란 말이에요. 그럼 2일 때는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점이 찍히고 자, 좌우가 대칭인
주어진 함수로 또 이렇게 그래프로 스무스하게 연결을 해드릴게요. 자, 두 개의 그래프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여러분들,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앞으로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항상 대응표를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프를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을 잠깐 보시면 사실 이 그래프 위에는 수많은 점들이 있어요. 그 점들을 다 파악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이 아이들의 가장 핵심이 되는 꼭지점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옆에 상수가 없었을 때 꼭지점이 0,0이었잖아요. 자, 그 아이가 꼭지점이 뭐로 변했어요? 0,2로 변했단 말이에요. 아, 얘가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데 식도 변화한 값을 봤더니 플러스 2가 있었네. 그럼 우리는 뭘 알죠? 옆에 상수가 붙었다라고 하는 거는 Y축의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킨 결과물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물론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릴 것이지만 요걸 우리가 평행이동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옆에 이제 상수가 만약에 플러스 Q였다. 그럼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Q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결과가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해드리면요. 자, 우선 이 아이들은 형태가 꼭지점이 0, Q가 되고요.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이 뭐다? x는 0이다. 항상 여러분들이 꼭지점을 구하시잖아요. 그러면 꼭지점의 요 x의 값을 읽어주시면 그 아이가 바로 축의 방정식이에요. 간단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자, 요것도 만납니다. 자, 어떤 아이냐면 a x-p의 제곱꼴. 다시 말해서 x 대신에 x-p가 들어오게 돼요. 자, 그러면 자, 어떤 형태가 되냐면 네, 예를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요 아까 그렸던 이 원함수 마이너스 x 제곱을 주축으로 해서 자, 지금의 형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요걸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마이너스 1의 제곱. 자, 이 아이는요, 대응표 역시나 마찬가지 똑같이 그려드릴게요. 자, 해드리면 x, y. 선생님은 결과물을 알고 있으니까 대응표에 요 x 값을 다르게 넣어볼게요. 자, 우리 1을 가운데로 주축으로 해서 2, 3, 0, 마이너스 이렇게 넣을게요. 자, 1을 넣게 되면 0이 나오죠. 맞나요? 그 다음에 2를 넣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자, 3 넣게 되면 2는 4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오죠. 자, 0 넣으면 마이너스 1, 3 넣으면 마이너스 1 넣으면 그렇죠. 마이너스 4가 나오죠. 어때요? 자, 지금 대응표에서도 눈치를 챘겠지만 자, 그래프가 1,0을 주축을 해서 좌우가 대칭인 것 같아요. 맞죠? 자, 한번 그려볼게요. 자, 1일 때는 0이다. 그 다음에 2일 때는 마이너스 1이다. 0일 때도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3일 때는 마이너스 4니까 요 밑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밑으로 뚝 떨어지지만 꼭지점 자체가 이쪽으로 이동된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이것도 한번 잠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원함수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원함수는요, 마이너스 x 제곱이었고 원함수라는 건요, 여러분들 지금 얘가 꼭지점이 0,0으로 해서 아무것도 어떤 이동을 안 시켰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그래프에서 확인을 했다시피 식이 변화하니까 그래프의 꼭지점이 이동한 거를 또 알게 됐어요. 그죠? 자, 근데 이 식의 변한 요 숫자하고 변한 모양 형태하고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우선 폭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왜? 앞에 있는 요 a의 값이 변화하지 않았으니까. 자, 그런데 x 대신에 x-1이 들어가는 순간 꼭지점이 오른쪽으로 몇 칸? 한 칸을 간 걸 알게 됐죠. 그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x 대신에 x 마이너스,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를 끼고 들어갔습니다. 자, 마이너스를 끼고 들어간 그 오른쪽에 있는 그 아이가 x축의 방향으로 변화한 결과물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의 꼭지점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0,0이었을 때 꼭지점이 뭐가 된다? 1,0이 된다. 자, 확인하셨나요? 마이너스가 있는 상태에서 1. 됐죠?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추측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이었다. 그러면 꼭지점이 뭐가 될까요? 그렇죠.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나중엔 이렇게 안 하겠지만 자, 선생님이 보기 편하게 이렇게 써드릴게요. 자,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자, 따라서 꼭지점 뭐가 된다? 마이너스 2,0이 된다. 라는 걸 추측할 수 있겠죠. 자, 정리해드리면 자, 꼭지점이 뭐라고요? 그렇죠. p, 0이 되는 거예요. 자, 조심해야 될 거는 이 앞에
P 앞에 무조건 마이너스가 있어야 돼요. 이 마이너스가 없으면 여러분들 만약에 플러스였다. 그러면 꼭지점은 마이너스 P, 0이 돼요. 자, 추계방정식은 항상 꼭지점의 x 좌표를 읽어주면 된다고 했으니 x값을 읽어주면 된다고 했으니 x는 P가 되겠죠. 그리고 A에 따라서 A의 부호에 따라서 아볼인지 위볼인지가 결정이 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 두 개를 접목한 아이를 만나게 돼요. 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꼴. 자, 또 예를 들어 보이면, 자,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플러스 2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어떻게 눈치챘어요? 처음에 제가 플러스 있었고 두 번째 x 대신 x 마이너스 1 넣었죠. 자, 그거를 두 개를 복합서로 쓴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우리 요거는 대응표 안 할게요. 여러분들 좀 지겹긴 하죠. 자, 어떻게 될까요? 자, 꼭지점이 뭐가 될까? 아까 우리가 이렇게 이동이 됐잖아요. 꼭지점이 0,0이 0,2로 변했잖아요. 자, 그때 그 플러스 2가 여기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x 대신 x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자, 이런 꼴이었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꼭지점이 얘라는 거. 아시겠어요? 1,2. 자, 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이었다. 그러면 꼭지점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1,3이 된다. 왜? 이 안에는 자, x 마이너스가 분명히 있어야지만 꼭지점을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됐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꼭지점은 마이너스 1,3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정리해드리면 자, 우선 꼭지점은 P, Q다. 그 다음에 추계방정식은 X는 P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뭐 A가 결정하는 건 포기니까 여러분들 이제 능숙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왔으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봤다 뭐라고 하냐면 표준형이라고 해요. 표준형. 표준형의 꼴로 나타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자, 이 표준형에서 알 수 있는 아이를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표준형으로 여러분들이 만들게 되시면 항상 꼭지점을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추계 방정식도 알 수 있었고, x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y의 증감도 여러분들이 판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아이예요. 그래서 이 표준형은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아이를 만나냐면 대칭이동을 만나게 됩니다. 대칭이동.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y는 뭐 어쨌든 요 꼭지점이 요 일사분면에 있는 요런 아이의 그래프를 이제 여러분들이 표현을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자, 이 아이의 어떻게 X축의 방향으로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이 아이들을 계속 대칭이동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면 아시겠지만 이 그래프의 형태는 변화하지 않고 꼭 이 Y축을 중심으로 해서 왜 스케치북을 접었던 것처럼 데칼코머니 자, 그 아이들처럼 변화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색칠을 이렇게 했던 아이를 갖다가 딱 접으면 어떤 게 나타나죠? 여기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형태가 좀 안 예쁘긴 하지만 자,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Y축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축에 대해서 이거를 딱 접었어요. 그럼 뭐가 되죠? 이 꼭지점이 여기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대충이라도 한번 포인트를 잡아 드릴게요. 자, 원래는 일사분면에 꼭지점이 있던 요런 아이였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자, 일사분면이기 때문에 A는 양수였을 것이고 그 다음에 꼭지점은 P, Q였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그 아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볼게요. 자, 우선 만약에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켰다. 그러면 X축으로 확 접었다고 생각하시면 되시죠. 아까 언급해 드린 것처럼 꼴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폭의 이 넓이는 변하지 않아요. 이동이기 때문에. 자, 그럼 얘가 요만큼 갔던 게 이렇게 가겠죠. 밑으로. 그죠? 그러면 이 꼭지점이 P, Q였던 게 어디 가겠어요? P, 마이너스 Q에 가겠죠. 그죠? 자, 그런 형태로 폭이 크게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래프를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 부분.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키면 꼭지점이 Y 값이 변화하는 건 여러분들이 눈치챘을 거예요. 그런데 모두
그렇죠. A의 부호도 변화하죠. 왜냐면 아볼이었던 아이가 위볼로 변할 거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킬게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 Y축을 중심으로 접을 거란 말이죠. 데칼코머니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X의 값이 원래 꼭지점에 X의 값이 P만큼 이렇게 되어 있던 아이가 왼쪽으로 P만큼 가겠죠?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P만큼 가는 거예요. 그러면 꼭지점은 여기에 생성이 되겠죠? 자, 이 꼭지점의 좌표가 뭐가 되죠? 마이너스 P, 자, y값은 동일해요. 따라서 q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런 i를 꼭지점으로 하는 아볼인 이런 함수가 그려지게 될 것이고 이게 바로 y축을 중심으로 해서 대칭 이동시킨 그래프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폭 그대로고 방향까지도 그대로입니다. 아볼이니까 a는 그대로 양수를 유지하겠죠. 되겠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점 대칭 이동할게요, 여러분들. 원점이라고 해서 뭐 별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자, X축에 한 번, Y축에 한 번, 두 번의 대칭 이동을 거쳤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표현해 드릴게요. 자, 우선 꼭지점은 여기 있던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꼭지점 여기 오겠죠? 자, 이 꼭지점이 여기 올 것이고 그 다음에 꼭지점 P, Q가 뭐가 되죠?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로 변화해요. 그러면 자, 그런 다음에 얘가 이렇게 갔다는 얘기는 좌측으로 한번 밑으로 쭉 꺾어진 거니까 다시 말해서 자, 위볼로 변화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감안할 수가 있겠죠. 됐나요? 그러면 A가 양수였던 아이가 얘는 A가 음수가 된다라는 것까지 표현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평행이동을 설명을 해드리면요. 평행이동. 평행이동. 자, 설명을 해드리면요. 자, 아까 우리 여러분들 지금 이 형태 봤잖아요. 표준형. 이 표준형에서 여러분들이 변화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거든요. 자, 쟁점은 요거예요, 여러분들. 그것만 포인트로 잡아주세요. 뭐냐? 자, 만약에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된 I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함수를 이렇게 주거든요. Y는 AX의 제곱을 이렇게 이동을 시켰다. 그러면 자, 우리 해법은 뭐냐? 자, X축의 방향은 P만큼이기 때문에 우리가 Y는 A, X-P의 제곱. 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X 대신에 X-P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Q만큼이다. 그러면 Y 대신에 Y-Q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자, Y 대신에 Y-Q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원식에서.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y는 ax의 제곱 플러스 q가 되는 거라고요. 근데 나는 이제 둘 다 해주고 싶어.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이동을 시키고 싶어.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 다 접목이 되는 거니까 y는 a x-p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업그레이드된 문제를 보시면요. 자, 이제는 여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 어떻게 y는 ax-p의 제곱 플러스 q였습니다. 자, 문제에서 요구하기를 나는 이 i를 또 옮기고 싶어. 어떻게 옮길 거냐면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시키고 싶어. 그래요? 하지만 개념은 다양스럽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개념은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시면 여러분들 도형의 이동이 나오거든요. 도형의 이동, 점의 이동이 나오거든요. 자, 그때 다시 한번 문제를 접하게 되고 시계 그때 예전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지금 그걸 끌어당겨서 수업하기에는 너무 좀 그렇죠. 교육과정도 아니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표현을 해드립니다. 양해해 주세요. 자, x축의 방향으로 n만큼이니까 x 대신에 x-m y축의 방향으로 n만큼이니까 y 대신에 y-n을 써주시면 되세요. 이 식에서 곧장 써드릴게요. 자, 두 개를 같이 접목을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y-n 그쵸? y 대신에 y-n이니까 는 a
원래는 x-p였는데 그 사이에 마이너스 m이 있더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x 대신에 요 x 대신에 x-m이 들어가는 거니까.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p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q가 되는 거죠. 자, 이 아이를 정리해드리면 y는 a x-m p의 제곱 플러스 q 그 다음에 n이 넘어왔으니까 플러스 n 이렇게 변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통 이제 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이 함수식이 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지나가는 점이 주어져요. 자, 점이 주어지고 식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럴 때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x 절편, 다시 말해서 알파 콤마 0과 베타 콤마 0을 지나는 그리고 또 다른 한 점 뭐 이래서 만약에 뭐 p 콤마 q를 지나는 그런 아이가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자, 이 아이를 유념 있게 보시면요. 얘는요 사실 이게 이제 바로 식 구하기예요. 식 구하기. 자, 유념 있게 보시면요. 우리 보통 요거를 알파 콤마 0이란 얘기는 y가 0일 때 x의 값이잖아요. 그쵸? 다시 말해서 y가 0일 때 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잖아요. 자, 이 아이를 y에다 0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나요? 0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나와요. 이거 어디서 보셨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2차 방정식에서 보셨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 2차 방정식 얘가 지나간다는 얘기는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근 또는 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다시 말해서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알파와 베타란 얘기예요. 알파와 베타다. 그랬을 때 식을 다시 한번 써봐라 라는 얘기랑 똑같아지는 거라고요. 그럼 자, 여러분들은요.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표현합니다. 많이 해보셨죠? 자, a는 개수니까 a로 잡아 빼시고 x-알파, x-베타 이꼴 0이라고 쓰시라고요. 자, 그런 다음에 a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뭘 대입해요? p, q를 대입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자, 우리가 식이 완성이 되면 걔를 다시 y는으로 놓으시고, 그죠? y는으로 놓으시고 그 다음에 식을 정리하시면 되시겠다는 거죠. 간단하시죠? 그렇게 해서 식을 구하는 그 단원에서는요, 여러분들 얘가 이제 가장 포인트입니다. 다른 것들은 그냥 대입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 언급이 됩니다. 자, 무엇이냐? 자, 우리가 표준형을 배우셨으면 여러분들, 자, 일반형을 배우시게 돼요. 자,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아이죠. 자, 이런 아이죠. 이거 뭐라고 한다고요? 네, 일반형이라고 한다고요. 일반형. 자, 일반형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개념을 한 번 더 언급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의 개형을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들을 여러분들한테 맛보게 해 드린 다음에 이제 활용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여기서 이제 개념을 끝낼게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A가 결정하는 건 뭐죠? 그렇죠. 폭을 결정해요. 그 다음에 뭘 결정하죠? 아볼이냐, 위볼이냐를 결정합니다. 자, 그래서 A가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A하고 견져 봤을 때 B의 어떤 그 역할이 주어집니다. 자, 다시 말해서 A 곱하기 B가 양수다. 다시 말해서 이건 뭐예요? 둘의 부호가 같다. 뿔뿔이든지 마마던져.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얘는 뭘 알 수 있느냐? 꼭지점이 Y축의 왼쪽에 존재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A 곱하기 B가 만약에 음수였습니다. 그러면 이 꼭지점이 Y축의 오른쪽에 위치하는 개형으로 여러분들이 판별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라스트. 자, C. 자, C는 뭘 결정하느냐? 얘는 Y 절편을 결정해요, 여러분들. 그게 뭐죠? X가 0일 때의 Y값. 맞나요? x에다 0을 대입해보세요. 없어지고 y는 c만 남잖아요. 따라서 얘는 뭘 결정한다? y 절편을 결정한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문제에서 꼭지점을 구하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뭘 아셔야 돼요? 표준형을 아셔야 되죠. 그래서 표준형으로 이 아이들을 얘로 변형을 시켜야 되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뭐 이래서 만약에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그려봐라
라고 하면, 아니면 뭐 다음 보기 중에서 이 식의 그래프의 개형으로 맞는 것은 뭐 이런 걸 찾을 때가 있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아이로 접근해 가지고 문제를 푸시는 게 유견에게 쓰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얘도 둘 다 아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그래프가 함수가 자, 이런 애였습니다.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이었어요, 여러분들. 자, 요걸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리려고 한다면 물론 꼭지점도 알아야 되고 뭐 정확하게 표기하면 되겠지만 개형이라는 거는 대략적인 형태만 알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 한번 얘를 갖다 그래프의 개형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우선 y절편이 뭐죠? 6이죠? 그러면 얘는 이 6을 지나가는 아이예요. 6. 너무 위에다 썼다. 6 여기다 할게요. 6. 이 점이 6이었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자, a의 값이 마이너스 2니까 위볼이죠? 그러면 그래프 형태는 이런 식으로 갑니다. 가능하시죠? 자, 근데 얘를 어디에 위치하게 그려야 되는지는 아직 몰라요. 맞죠? 그리고 꼭지점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요. 자, 이럴 때, 자, 우선 이들의 부호가 같은지를 확인하라고요. A, B잖아요. 그죠? 자, 부호가 어때요? 반대예요. 달랐단 말이죠. 그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둘의 부호가 달랐다. 그러면 꼭지점이 Y축의 어느 쪽? 오른쪽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꼭지점이 정확하게 몰라요. 하지만 오른쪽에 있었던 거죠. 선생님 왜 이렇게 위에다가 그랬을까요? 점을 찍었을까요? 그렇죠. 이 아이는 내려가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Y절편인 6이랑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 그린 거고 점을 찍은 거고,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연결하면 여러분들 이 함수식의 그래프 개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제 개형을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형을 가지고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 2차 함수 중학교 3학년에 나오는 전 개념을 한번 선생님이 정리를 해드렸어요. 정리한 요 개념들 가지고 문제를 반드시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것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정리가 끝나신 분들은요, 선생님이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자, 숙제는 뭐냐면요. 숙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서 여러분들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숫자들을요, 각각의 A, B, C에다 넣어드리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선생님이 좋아하는 숫자 한번 써볼게요. 저 마이너스 2 좋아해요. 느끼셨겠지만 모든 항상 이제 예시에 항상 마이너스 2가 들어가요. 그 다음 플러스 4x 플러스 3 이렇게 쓸 거란 말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숫자 부호를 달리 해가지고 여러 형태로 10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의 꼭지점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도 구하시고 y절편이 뭔지 구하시고 그 다음에 또 x절편도 구하면 좋은데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었으니까 자, 우선 이렇게 하고 x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y도 같이 증가하는 구간을 한번 어느 구간인지 한번 표시해 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대략적인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자, 이게 숙제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10개를 꼭 해보세요. 얘를 10개를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가 익숙해질 때쯤이면 아, 이 참수는 정말 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시고 여러분들 아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시면요, 이 참수 또 나와요. 개념이 물론 여기다가 살을 붙여가지고 뭐 더 깊숙하게 알아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토대는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중학교 3학년 이참수가 엉망으로 되어 있으면 고등학교 1학년 이참수도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잊지 마시고 중학교 3학년 과정 정말 중요합니다. 선생님 숙제 꼭 하시고 오늘 제가 마인드맵 그려놓은 거 제가 다시 한번 업로드 해드릴 거예요. 그거를 복사를 하셔도 되시고 아니면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이 선생님처럼 마인드맵을 다시 한번 그려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본인이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지 계획을 한번 꼭 잡아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우선 마인드맵 다 그려보시고 모든 개념 다 정리가 됐을 때 문제를 접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결정을 하실 문제고.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